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랑비입니다. 어느덧 제가 정말 기다린 가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땀에 젖어서 일어나지 않고 또 가끔은 좀 추워하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사실 가을이고 그 다음이 겨울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계절에 다가가고 있어서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번 여름은 도서전을 비롯해서 정말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었고, 그중에서 특히나 8월이 저에게는 여행과 여행 사이를 오가면서 분주하게 많은 걸 느끼고 또 배웠던 달이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름을 지나가면서 8월에 대한 회고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냥 회고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나간 달들을 기록하고 또 고마웠던 것들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루틴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문장과 장면들에서 나온 취향 정리 통장과 감사 정리 통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의 여름을 한번 회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8월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배짱이와 같은 달이었어요. 여행을 정말 많이 갔는데 우선 발리를 다녀오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작은 섬인 벙쿨루에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날에 다시 조금 잠을 자고 고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왔고, 그리고 한 주 있다가 아버지가 계시는 중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영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짤막한 글도 쓰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턴가 책을 위한 글쓰기는 많이 했지만 일상을 위해서 제가 기록하는 것들을 좀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좀 더 저 개인으로서의 삶도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통장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저희 문장과 장면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또 도서관이나 여러 페어를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 있는데, 이 통장 시리즈는 이제 올해에 다시 리뉴얼을 하면서 감사정리 통장까지 같이 나온 거고요.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 통장은 한 달 동안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았던 것들, 즐거웠던 것들도 쓰고, 또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가장 마음을 두고 기획했던 부분은 고마웠던 말을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말로 큰 용기를 얻고 또 사랑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장에서는 고마웠던 관계나 나의 개인적인 성과, 성장, 그리고 나에게 고마운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또 원래 있었던 원조 통장, 취향 정리 통장은 썸머 작가님이 쓰신 책 사랑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에서 이제 작가님이 실제로 일상을 잘 갖고 나가실 때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뭐 음료수를 조금 더 새로운 걸 도전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키링을 구매했다든지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기록하는 습관에서 이제 출발한 통장인데요. 정말 4년 동안 여러 표지들을 탈바꿈하면서 또 내용물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통장들이 도서전에서만 하루에 수백 부가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된 건데, 사실 저는 기획하고 판매는 했지만 기록을 사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또 많이 소개하고 이런 자리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유저가 돼가지고 기록한 거는 이번 8월, 7월, 8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좀 바짝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벤트가 많은 달에는 좀 일기를 더 못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록할 게 많고 너무 느끼고 음미할 게 많은 순간에는 저는 오히려 컴퓨터를 펼쳐서 막 이렇게 글을 쓰기보다는 짤막짤막하게 핸드폰에 메모도 남기고, 혹은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좀 기록을 대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여행을 하면서도 이 통장들을 챙기면서 이제 순간순간 기록을 했었고요. 이제 이 통장들을 가지고 저의 여름을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향정리 통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금주 정보를 쓸 수 있고 저의 이름과 연이율 200% 그리고 MBTI도 쓸 수 있고 휴대폰 번호도 적을 수 있고 좌우명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청첩장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그런 스티커 사진이나 이런 것들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캐릭터를 그려서 자기를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좌우명에 오늘의 기쁨은 오늘의 누리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때그때마다 때에 맞춰서 말하는 좌우명이 다른데 이 통장에서만큼은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썼고요. 취향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아하는 계절과 여행, 추구하는 여행지, 좋아하는 날씨, 카페, 영화, 독서, 책의 취향이라든지 음악적인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고 체크하고 문답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저의 여름을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짧게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캡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장에 기록한 저의 8월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꾸몄는데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채웠다고 종종 가져와 주시는데 되게 예쁘게 커스터마이징 하시고 또 스티커도 화려하게 꾸미시는데 저는 스티커 같은 거를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꾸미다 보니까 조금 썰렁하긴 해요. 그래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채워봤는데 저에게 있어서 일단 8월은 뭐라고 썼냐면 그야말로 호시절이었다. 여행과 선교 그리고 여행과 여행 이렇게 즐겁고 편안해도 괜찮은 걸까 싶을 만큼 모든 것이 휴가였고 쉼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그 클립 통해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서전에 다녀오고 너무 번아웃이 되고 또 도서전이 끝나고 신간 뭐 이벤트 진행하고 서평단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이트 오픈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쉴 틈이 없어서 거의 7월에는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누워있고 약간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8월에는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선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부터 1회, 2회, 3회 이렇게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3번, 3년 연속 저의 생일 즈음에 1월에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거기 신학생 친구들과 함께 머물면서 후원도 하고 되게 재밌게 또 즐겁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인 후원을 지금 한 4년, 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후원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가장 큰 버킷리스트가 이제 신랑과 함께 선교제에 가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을 또 같이 함께 전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8월에 그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또 선교만 다녀온 게 아니라 그 선교지가 인도네시아다 보니까 다 주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면 발리도 꼭 가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단체로 함께 선교를 가다 보니까 엄두를 못 냈다가 이번에 신랑과 함께 먼저 발리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저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겨울에 다녀오다 보니까 너무 춥기도 하고 유럽은 또 해가 금방 지고 또 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 급하게 막 이렇게 여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발리에서의 시간들은 진짜 유유자적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안 했던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여기 새로운 시도 칸에 적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발리에서 첫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물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바다를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하면 저는 무조건 산이에요. 근데 이번에 발리에 가면서 이제 스노클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남편과 함께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도 많이 먹고 이제 숨을 내뿜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박자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해서
물을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마치 빨대를 꽂고 물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힘들고 어지럽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현지에서 저희들을 해주셨던 그 가이드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해 주시고 또 한국말도 잘 하시면서 저를 많이 이제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스노클링하고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번외편으로 여행 브이로그도 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보고 싶으신가요? 어쨌든 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출판하는 가랑비의 모습도 있지만 그 밖에서 제가 어떤 문장과 장면을 일상에서 또 수집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영상을 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리에서 또 처음 했던 게 오토바이를 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뒤에 타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스피드를 즐겨보는 경험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해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여기 머리카락에 이제 물기를 툭툭 떨어뜨리면서 오토바이를 탔던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또 부부의 첫 선교를 함께 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 다녀오고 친구들과 함께 고성에 가서 이제 넷이서 여행을 했는데 서정 작가님, 저희 출판사에서 다정한 날들의 안겨라는 책을 냈던 서정 작가님과 그리고 숙현이 저의 정말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책 속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에서도 서정 작가님과 숙현이 친구와 함께 바다 수영을 했네요. 그때도 제주도에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저에게 정말 소중한 그 두 친구와 그리고 썸머 작가님 이렇게 넷이서 갔던 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사회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함께 다 맞추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제이인 친구가 숙소 이렇게 예약해야 되고 일정 이렇게 잡자 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30대가 돼서 친구들과 한 첫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이렇게 적었는데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좋아하는 것, 수영. 익숙한 곳보다 낯선 곳에서 하는 수영이 훨씬 더 자유하고 즐거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리안인데 제가 두리안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중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항상 제가 중국에 가면은 두리안을 엄청 실한 걸 사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소분해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도 통째로 두 통을 이제 함께 쪼개서 먹어서 저희 언니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좋아해서 셋이서 두리안을 막 이렇게 먹으면서 그 더위를 열심히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컷 했고 좋아했던 것 마지막은 마사지인데 발리가 정말 물가가 저렴해서 마사지를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 엄청 좋은 시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발리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곳도 그냥 5, 6만 원? 근데 평균은 2, 3만 원이면 90분 정도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견에는 딱 하나만 썼어요. 사실 새로운 시도랑도 같은 말인데 제가 용감해지는 걸 발견했어요. 여행지에서. 제가 비키니를 처음 입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곳에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뒤섞이면서 있을 때는 용감하게 어떤 용기가 나서 항상 버킷리스트이기만 했고 입어보지 못했던 옷도 입어볼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회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통장을 보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책갈피 인덱스를 붙여놨는데 히든 페이지가 있어요. 나의 정말 취향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았던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세 개밖에 적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8월에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음악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는데 이찬혁의 사랑의 종말론 다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가요를 정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가요는 듣는데 주로 그냥 팝송이나 라디오 이런 식으로 자주 듣는 편인데 이찬혁의 노래는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완전히 꽂혀버린 게 사랑의 종말론이에요. 사랑에 대한 다정한 경고, 나에게 새로운 영감이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제가 써놨는데 한 사람도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둘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대. 이 가사가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되게 간략한 단어인데 이 불이 만들어지는 사랑, 그 불이라는 게 다양한 불이겠죠. 뭐 정말 뜨거운 불이기도 할 거고 어떤 서로에 대한 발명을 해나갈 수 있을 만큼의 직접적인 영감을 주는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막 이 사랑 저 사랑 다 맛보는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딱 울림이 있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막 보면서 또 자유롭게 노래하는 라이브 영상도 보면서 진짜 예술이라는 건 이런 걸까 하면서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감이 됐던 발견이고 또 하나는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발리에서 완독을 했는데요. 원래도 김혜란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이 단편을 읽으면서는 진짜 박수를 칠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옮겨 다닐 때마다 이제 단편 하나하나 읽고 오빠한테 열심히 요약을 하면서 전달을 했었는데 들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야기가 좋다. 또 얘기해줘, 또 얘기해줘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읽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읽고 전해준 영업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좋았냐라고 말을 하면 너무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소시민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비판적인 사고가 아니라 너도 이런 마음이 된 적이 있었지? 나도 그런 마음이 된 적이 있었어 하면서 내가 언젠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글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내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종을 울리면서 위로를 동시에 받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삶에 대한 가치들을 기억하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길지 않은 이야기 한 편 한 편 속에 이런 메시지를 녹여낼 수 있었을까? 그런 존경심과 또 창작열을 불태우면서 저도 자극을 받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취향 정립 통장을 통해서 저의 8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빠르게 감사 정립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을 감사했는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 감사 통장의 앞면에는 다른 것은 장소와 시간, 내가 언제 어디서 감사할 것인지 감사의 루틴을 정하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면서 나는 목표 주기를 언제 한 번으로 정할 것인지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되고 또 내가 이 감사 통장을 한 통을 다 채우면서 내가 기대하고 싶은 변화는 뭔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록하겠다라고 적었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순간에 대한 기억력을 변화로 기대한다 이렇게 굉장히 웃기게 적어놨는데 8월에 정말 빼곡하게 적었어요. 감사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일단 선교지에서 느꼈던 감사는 그래서 저희가 결혼 전에 이제 신랑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적지 않은 돈을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후원하면서
당시에 이제 물을 끓여 먹는 정수시설이나 그런 불 이런 게 안전하게 잘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그게 이제 커다란 정수시설이 된 걸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1년, 2년 전쯤에 결심했던 게 이렇게 감사하게 삶의 변화로 또 드러났구나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생활할 때도 돈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쓰고 더 옳은 방향으로 함께 잘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더 감사했던 것 같고, 또 여기서 함께 나눌 만한 내용은 북토크가 취소된 감사인데요. 제가 사실은 수원의 행궁동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책방에서 북토크 한낮의 서른으로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모객이 좀 잘 안 이루어져서인데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하면 모객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제가 아직 인기가 많이 있지 않은 좀 무명에 가까운 작가이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또 저를 보러 오고 싶지만 그날의 일정이 안 되는 분들이 하필 많은 일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토크 진행이 안 됐던 적이 좀 최근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렇게 상심이 크진 않았는데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이게 설사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날을 뭔가 아쉬움이나 씁쓸함으로 보내기보다는 그만큼의 더 유의미하고 즐겁게 나름의 가치 있는 하루를 채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선교 다녀왔던 것을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원에서 북토크를 하고 올라왔으면 이제 조금 피곤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진행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북토크가 취소되고 또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내용은 달라지고 무대는 바뀌었지만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날 어찌됐든 책으로든 삶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대로 있는 하루였구나 해서 그것을 감사하게 적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달의 회고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쉼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날, 쉰다는 그런 시간들이 죄책감이 아닌 행복과 능률을 동반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별이 5개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저의 8월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찍어야지 했는데 벌써 지금 20분이 넘어가는 토크가 됐는데, 앞으로도 종종 뭐 다양한 뭐 활동을 하면서 뭐 고군분투하는 것들 여러 다채로운 영상으로 하나로 엮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되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재밌지만, 그냥 마이크 하나 차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또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뭐랄까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 착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소시민이지만 그런 저의 삶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좀 용기 내서 앞으로 자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가을이 오는 가운데 여름을 안녕 보내주는 가운데 통장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 꽤 많이 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있다가 종종 이제 메시지나 만나면 얘기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적극 반영을 해서 또 앞으로 재밌는 영상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통장들은 저희 문장가장마다 스마트 스토어에 있으니까 또 여러 표지들로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달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